피터야, 웬디야. 오늘은 불 지피기 세 번째 편이야. 시작할게. 그는 화가 나서 빌어먹을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6시에는 캠프에 도착하여 동료들과 함께 있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불을 지펴서 신을 불에 말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1시간쯤은 늦어질 것 같았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일이란 것쯤은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 둑으로 올라갔다. 둑 위에는 몇 그루의 작은 전나무 둘레에 홍수 때 쌓인 마루나무가 덤불로 엉켜 있었다. 대부분 작고 마른 나뭇가지들이었는데 제법 두꺼운 나무 토막과 잔가지들도 있었고 가늘고 마른 지난 해의 풀도 많았다. 그는 눈 위에 나온 큰 가지를 몇 개 꺾었다. 그래야만 막 타기 시작한 불꽃이 녹은 눈 때문에 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자작나무 껍질을 조금 꺼내서 성냥불을 붙여 불을 피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종이보다는 더 잘 탔다. 받침돌을 놓고 그는 몇 단의 마른 풀과 자잘한 마른 나뭇가지들을 짚혀서 약한 불을 돋우었다. 위험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그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불을 피웠다. 점점 불꽃이 커지자 그는 좀 더 큰 나뭇가지들을 불 속에 넣었다. 눈 속에 몸을 웅크리고 덤불 숲 속에서 엉켜있는 작은 가지들을 빼내서는 불 속에 넣었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마이너스 75도 이하에서 발이 젖었을 때는 단 한 번의 불을 피워야 한다. 만약 발이 젖지 않았고 불 피우는데 실패했다면 반마일 정도를 달리며 혈액순환은 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75도에서는 젖고 얼어붙은 발로는 아무리 뛴들 피를 다시 돌릴 수는 없다. 아무리 빨리 달려본들 젖은 발은 점점 더 꽁꽁 얼어붙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설퍼 수로 쪽에서 온 경험 많은 노인이 작년에 그것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그는 지금 그 교훈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미 두 발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다. 불을 피우기 위해 그는 장갑을 빼야 했기 때문에 손가락도 빠르게 마비되어 갔다. 1시간에 4마일 정도의 속도로 걸을 때 그의 심장은 피를 몸과 손발 구석구석까지 뿜어 보냈다. 그러나 멈추자마자 심장의 고동도 약해졌다. 말하자면 우주 공간의 한기가 무방비 상태로 있던 이 지구라는 위성의 끄트머리 부분을 내리쳤던 것이다. 그리고 사나이는 마침 그 위성의 끄트머리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한기가 내리칠 때 따라오는 엄청난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몸의 피는 그 충격에 뒤로 물러났던 것이다. 몸속의 피는 옆에 있는 개처럼 살아있지만 또한 그 개처럼 이 무시무시한 추위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보호하려 했다. 그가 1시간에 4마일의 속도로 걸을 때는 그는 피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표면 쪽으로 밀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뒤쪽으로 물러나 몸속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다. 손발이 제일 먼저 이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그의 손발은 아직 얼어버린 것은 아니었으나 젖은 발은 점점 빠른 속도로 얼어가고 있었고 노출된 손가락도 역시 점점 빠른 속도로 무감각해져 갔다. 코와 뺨은 벌써 얼고 있었다. 온몸의 피부는 혈색을 잃은 채 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숨은 안전했다. 그저 발가락과 코와 뺨 정도가 혹한에 노출되었던 것일 뿐 이제 불이 활활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손가락 굵기 정도의 잔 나뭇가지를 불에 던져 넣었다. 1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손목 굵기 정도의 나뭇가지를 불길 위에 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는 젖은 신발을 벗어서 그것이 마르는 동안 맨발을 불에 쬐 수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눈으로 발을 비빈 후에 불을 쬐었다. 불은 잘 탔다. 이제 안전하다. 설퍼 수로 쪽에서 온 노인의 충고를 기억하고는 미소 지었다.
이 노인은 아무도 마이너스 5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클론다이크 지방을 혼자 여행해서는 안 된다는 철칙을 매우 진지하게 세워놓았던 것이다. 그래, 그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는데 여기 살아있다. 혼자이지만 목숨을 건진 것이다. 저 노인네들 가운데 적어도 몇몇은 여자 같은 겁쟁이라고 생각했다. 남자라면 겁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멀쩡했다. 정말 사나이 대장부라면 혼자서 여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뺨과 코가 금방 얼어가고 있는 걸 알고는 놀랐다. 그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은 그의 손가락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손가락이 마비되었다. 그래서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잔 나뭇가지를 잡을 수 없었다. 손가락은 마치 그의 몸뚱어리와 떨어져 따로 노는 것 같았다. 잔가지를 잡았을 때 자기가 정말 그것을 집었는지 알 수 없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했다. 그와 그의 손가락 사이를 이어주는 줄들이 상당히 느슨해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 모든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다. 불은 딱딱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춤추는 듯한 불꽃은 생명을 약속하는 듯했다. 그는 가죽 신발의 끈을 풀기 시작했다. 신발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무릎 절반까지 올라오는 두툼한 독일제 양말은 철판 같았다. 가죽 신발의 끈은 대화재에 뒤틀리고 마디진 철근 같았다. 잠시 동안 그는 마비된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보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칼집에서 칼을 뺐다. 그러나 그가 신발끈을 자르기 전에 일이 벌어졌다. 자신의 잘못 아니면 실수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전나무 밑에서 불을 피우지 말았어야 했다. 나무가 없는 빈터에 불을 피웠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숲에서 잔가지를 끌어다가 불에 직접 던지는 것이 훨씬 쉬웠다. 그가 나무 아래에서 불을 피웠는데 그 나무는 그 큰 가지 위에 눈을 이고 있었다. 몇 주일 동안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잔뜩 쌓여 있었다. 잔가지를 끌어모을 때마다 진동이 생겨 약간씩 나무가 흔들렸다.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지만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진동이었다. 저 높이 있는 나뭇가지에서 눈이 쏟아져 내렸다. 이 눈이 그 아래쪽의 나뭇가지에 떨어졌고 그 여파로 거기에 있던 눈도 또한 쏟아져 내렸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나무 전체로 퍼지게 되었다. 이윽고 눈사태처럼 커지면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사나이와 불을 덮쳐버렸다. 그리하여 불은 꺼지고 말았다. 불이 타던 자리는 갓 떨어진 무질서한 눈으로 덮이게 되었다. 그는 아찔했다. 마치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았다. 잠깐 동안 앉아서 불이 타던 자리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자 마음이 가라앉았다. 아마도 설퍼 수로 쪽에서 온 노인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길동무가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위험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길동무가 불을 피워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불을 다시 지피는 것은 그 자신의 일이었다. 두 번째도 실패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다 해도 발가락 몇 개는 거의 틀림없이 잃게 될 것이다. 지금쯤은 그의 두 발이 몹쓸 정도로 얼었을 터이고 두 번째 불이 준비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앉아서 생각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동안 그는 내내 바쁘게 움직였다. 불을 피울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믿을 수 없는 나무들이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빈터에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홍수 때 떠내려와 쌓인 마른 풀과 잔가지들은 긁어 모았다. 그는 손가락을 모아 풀과 가지를 끌어올 수는 없었으나 어쨌든 한 움큼은 모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썩은 가지와 새파란 이끼 조각을 구했다. 이런 것들은 쓸모없는 것이긴 했지만 그 정도 모으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심지어 불길이 세워지면 나중에 쓰기 위해 꽤 큰 나뭇가지들까지 한아름 모으는 등 그는 체계적으로 일을 했다. 그가 이런 일을 하는 동안 개는 앉아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개의 두 눈에는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기색이 보였다. 개가 보기에 이 사나이는
불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지만 불은 좀처럼 제공되지 않았다. 피터야, 웬디야, 재밌니? 이 사나이가 점점 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지? 오늘은 엄마 여기까지 읽어줄게. 우리 피터 웬디 오늘 잘 지냈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보고 싶었어. 우리 피터 웬디 생각 자꾸자꾸 나고 있어. 엄마는 피터 웬디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우리 나중에 만날 때까지 잘 지내자. 엄마 옆에서 코 잘 자.